안녕하세요, 바른쌤입니다. 실비보험료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건 제가 보험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병원은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인데 실비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상률에 대한 상한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 제7조 63조 2항 3호에 따르면 한 해 보험료 인상률은 최대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돼 금융위원회가 경영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2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5% 내이지만 경영 개선 공고가 있으면 사실상 제한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비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핵심은 손해율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얼마나 걷었고 고객에게 얼마나 보험금을 지급했는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금을 걷었고 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손해율은 130%입니다. 여기서 손해율의 책정 방법은 경과손해율과 위험손해율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얼마나 보험금이 지급됐는가를 나타내는 것은 경과손해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사비 등을 차감하고 실제 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합니다. 실비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후자인 위험손해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경과손해율에 비해 위험손해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율이 책정되면 개인의 나이, 성별, 직업에 따른 위험요율을 차등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져서 손해율이 올라가거나 나이 증가 또는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라기보다 동일 상품에 가입한 사람 전체 손해율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실비 청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21년도 7월 1일부터 실비를 가입한 사람은 개인 할인 할증 제도인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데요.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연간 100만 원 이상 치료하면 그 다음에 갱신 때는 비급여 보험료가 100% 할증이 있습니다. 150만 원 이상 청구는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청구는 300% 할증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 미만으로 청구하신 분은 개인 할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등제는 다음 해 1년간만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올해 비급여 치료를 350만 원 해서 다음 해에 300% 할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해 비급여 치료 비용이 없다면 그 다음 해는 할증 없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럼 실비보험료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손해율, 두 번째로는 나이, 성별, 직업 등 개인 위험 요율, 세 번째로는 21년도 7월 1일부터 가입자만 해당하는 개인 할인 할증 제도입니다. 여기서 나이, 성별, 직업 등 개인 위험 요율과 개인 할인 할증 제도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손해율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실비 가입자가 앞으로 얼마나 보험금을 청구할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손해율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금융에서 발표한 24년도 실비보험 손익 자료인데요. 24년도 실비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9.3%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손해율이 10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다음 갱신 때는 보험료가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비의 손익 분기점은 통상 85%로 아직 많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로 산정한 자료입니다. 즉 전체 보험료 거둔 것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비보험 책정 방법인 위험손해율로 책정하면 실제 손해율은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손해율을 견인하고 있는 치료는 비급여 주사가 18.5%, 근골격계 물리치료 관련이 17.3%, 암 관련 치료가 10.4%인데
전년 대비 각각 13.3%에서 15.8% 정도 치료비가 더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료비는 더 상승하고 있고 현재 손해율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의 세대별로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세대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1세대는 97.7%, 2세대는 92.5%,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입니다. 1, 2세대 실비가 3, 4세대 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율 폭이 낮기 때문에 오름폭은 조금 더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은 오름폭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해당 자료의 40대 남성 세대별 보험료는 2세대는 4만원, 3세대는 24,000원, 4세대는 15,000원인데요. 보험료가 예전 세대 실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상승폭 20%라고 가정하면 2세대는 8,000원, 3세대는 4,800원, 4세대는 3,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르는 비율은 같더라도 오르는 액수는 1, 2세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1, 2세대 실비가 2, 4세대 실비에 비해 손해율이 낮지만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실비 세대별로 계약당 평균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을 보면 1세대는 40만원, 2세대는 25만 4천원, 3세대는 18만 2천원, 4세대는 13만 6천원으로 1세대가 압도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였습니다. 즉 보험금 수령은 많은데 손해율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그동안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많이 걷어서 손해율을 낮췄다는 것인데요. 근원적으로 보험료 주요 상승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승은 계속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비의 오름폭 상한은 보험업 감독 규정 제7조 63조 2항 3호에 25%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 경영 개선 등의 이유로 더 오를 수 있다. 실비는 위험 손해율과 개인 요율에 따라 보험료 영향을 받는다. 실비 보험료 상승은 개인의 청구보다 동일 상품 가입자의 전체 청구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상승한다. 단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구간에 따라 보험료 상승이 100%에서 300%까지 가능하고 1년마다 다시 책정해서 상정한다. 1, 2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서 3, 4세대에 비해 손해율은 많이 낮아졌으나 이는 거수보험료가 늘어난 것이고 여전히 실제 청구 액수는 늘어나고 있고 손익분기가 85% 수준이라서 증가 기조는 더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